안과적인 실명의 순위가 3위 안에 드는 질환이라 백내장이라던가 녹내장이라던가 망막박리와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명이 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안경사와 안과 의사만 있죠. 그래서 검안 의사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경화학 박사 이양석입니다. 저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태국에서 열렸던 아시아 검안학회 컨퍼런스에 다녀왔어요. 에실러 룩소티카 코리아에서 우리나라의 제1회 근시관리 전문가로 선정이 되어서 총 9명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안경화 원장들과 안경화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에실러 룩소티카의 임원분들과 함께 태국 검안학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좀 지났는데 회를 다녀왔었던 것에 대한 리뷰를 좀 할까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시관리에 대한 어떤 주제가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예요. 외부에 있는 물체를 볼 때 물체상이 망막보다 앞에 맺히는 게 근시라고 2주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과적인 실명의 순위가 3위 안에 드는 질환이라 특히나 이제 어렸을 때 근시가 발병됐을 때 이 근시 진행을 늦추기 위한 여러 가지 학문적인 토론과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태국에서 열렸었던 아시아 검안학회의 가장 큰 주제는 근시 관리이었었습니다. 근시가 어렸을 때 발병이 되면은 백내장이라던가 녹내장이라던가 망막박리와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명이 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번 태국 학회는 주로 이제 근시 관리에 대한 토론이 주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시 관리 전문가로서 선정이 되어서 검안 학회를 다녀왔지만 올해 6월 달에 이제 안경 업계에서는 가장 저명한 교수님이신 이제 마기중 교수님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했던 것이 이제 태국 학회에 이제 억셉트가 됐어요. 그래서 포스터 발표를 같이 겸하기 위해서 이번 태국 학회를 다녀왔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검안 학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고, 다양한 세션들이 열려서 최신 연구 동향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런 세션들을 많이 참가를 하면서 같이 동행했던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 있는 근시관리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들을 또 가지면서 뜻깊은 일정을 소화를 했던 것 같아요. 사진 리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마기중 교수님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서 이번 태국 학회에 제출했었던 논문이 게재된 부스예요. 여기에는 총 25개의 논문들이 포스터 발표를 위해서 공간이 마련이 됐었고, 저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들이 같이 전시가 되고, 또 저는 이 부스 앞에서 있으면서 제가 연구했었던 것에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 검안학회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었었던 것이고, 이 아시아 검안학회는 2년에 한 번씩 열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태국에서 열렸었고, 내후년에는 아마 베트남에서 열릴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태국 검안학회의 가장 큰 세션이 열리는 회장 안에 있는 전경이에요. 세션장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대략 한 14개의 세션이 열렸었고, 이제 근시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학문적인 어떤 성과와, 그리고 각 회사들, 뭐 칼자이스라던가 에실로라던가 호야라던가 각 회사에서 본인들이 지금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근시관리 렌즈를 교육하는 그런 이제 세션이 열렸었던 부분이고요. 자, 이 사진은 제가 마기중 교수님과 함께 공동 연구를 했던 포스터 발표 자료 앞에서 같이 이제 사진을 찍었었던 것이고요. 제가 연구했던 주제는 가상현실에서 눈의 기능적인 검사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그 기기를 개발했던 것에 대한 연구이고요. 이거는 이제 마기중 교수님과 그리고
에실로 대표님 셋이서 함께 사진을 찍었었던 것이에요. 근시 억제 렌즈를 출시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외국에서는 이미 한 3, 4년 전부터 출시가 됐었고 이미 그 이전에 3년에서 5년 정도 임상 연구를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근시 관리가 굉장히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이제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요. 이번에 태국 학회의 가장 큰 후원자가 에실로였었기 때문에 직접 이제 대표님까지 와서 저와 마기중 교수님과 함께 이제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네. 모든 세션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국의 근시 전문가 그룹 따로 모여서 임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시 관리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의 역할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근시 현황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고 근시의 위험성은 어떤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근시 관리를 하기 위한 솔루션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이제 다루었었고, 그래서 거만 학회장에서 제가 여러 가지 세션을 들으면서 배웠었던 것들을 잠깐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좀 해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근시의 유병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우리가 전자기기를 사용을 많이 하고 야외 생활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근시의 유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성인에서는 거의 뭐 마이너스 0.5 디옵타 이상의 근시가 70%가 넘어갔다고 해요. 아시아 거만 학회에서 왜 근시 관리가 토론이 됐었냐 하면 서양보다 우리 아시아가 훨씬 더 근시 유병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야외 활동을 하면 우리가 태양빛을 받으면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고 안구의 어떤 성장과 건강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외부 활동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비타민 D 합성이 원활하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근시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근시 진행 억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드림 렌즈라고 하는 5K 렌즈. 잘 때 착용하는 콘택트 렌즈예요. 좀 딱딱하네. 자고 일어났을 때 각막이 눌렸던 것을 통해서 안구가 성장할 수 있는 신호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드림 렌즈. 그리고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안약이 있어요. 얘도 이제 자기 전에 눈에다가 점안을 하고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일상적인 이제 생활을 하는 건데, 소위 얘기하는 부교감 신경을 살짝 억제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 부교감 신경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근시 진행을 또 시켜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때 점안을 해서 근시 억제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콘택트 렌즈로 근시 진행을 또 억제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노안 교정용으로 멀티포칼이 나온 게 있는데, 콘택트 렌즈의 중심부랑 콘택트 렌즈의 주변부랑 도수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물체를 볼 때 중심부로는 망막의 상이 잘 도달하게 하고, 콘택트 렌즈 주변부로 들어오는 빛들은 망막보다 앞쪽에 상을 맺히게 해서 근시의 진행을 촉발시키는, 안구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이제 소프트 콘택트 렌즈, 멀티포칼 렌즈. 소개드렸던 것들은 근시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처치를 하는 방법들인데,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야외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비타민 D가 원활하게 합성이 되고 우리 안구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줘야 된다. 자, 이번에 제가 태국에서 열렸었던 이제 거만 학회를 다녀왔는데, 이 아시아 거만 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열린 적이 없어요. 외국에는 거만 의사가 있고 안과 의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안경사와 안과 의사만 있죠. 그래서 거만 의사가 없다 보니까 거만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다 보니까 학회가 열려도 이제 참여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근시관리 전문가 그룹이죠. 함께 참여했었던 교수님들과 함께 다양한 토론을 하면서 이제 2년 뒤에는 아마 베트남에서 이제 아시아 거만 학회가 열릴 텐데, 4년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거만 학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아시아 거만 학회가 열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안경광학으로 석사랑 박사를 받은 분들이 연구를 또 많이 하시고 또 외국에도 많이 어플라이를 하시면서 우리나라 안경사들의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검안 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 역할들은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좀 빠진 부분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뭐 당부의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에 검안 의사가 도입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 있는 안경사 분들도 책임감을 갖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눈 건강, 안 복원을 위한 역할들을 잘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유튜브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 매종 옵티크 블로그에도 유튜브 촬영을 했으니까 아시아 검안 학회에 대한 내용들을 또 비중 있게 한번 다뤄볼게요. 저 역시도 이제 오늘 촬영을 하면서 근시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더 전문적으로 소개를 드리는 또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끝날 때까지 시청 계속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